밤이 깊어지며 지나간 순간들이 떠오른다. 후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짓누르는 밤이 있다.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든다. 후회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온다. 지나간 시간의 어느 한 지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묶어둔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순간, 더 현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선택, 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기회. 그 순간들은 지나고 나서야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때는 볼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내느라 바빴고,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마음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고 싶어 하는 마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려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다. 후회 속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그림자에 가려진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말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후회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10년 넘게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딸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축하해 준다고 말할 걸, 그때 딸을 믿어준다고 말할 걸. 그러나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고, 말은 이미 공중에 흩어진 뒤였습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순간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아들은 그 전화를 1년 넘게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이야기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러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했던 말을 20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 싸우던 중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말 이후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말이 적어지고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수없이 사과했지만 그 말은 이미 아내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후회는 이렇게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자식에게 한 말,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 배우자에게 상처 준 말. 그 말들이 밤마다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힌다. 어떤 분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50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 가면 기회가 많아. 우리 같이 가자. 그러나 그분은 고향을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는 혼자 서울로 갔고 10년 후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고향에 남아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함께 갔더라면, 그러나 시간은 이미 50년을 흘러갔고 다시 선택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선택의 순간에도 찾아온다. 진로를 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집을 살 때,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이라고 믿으며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선택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후회한다.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러나 그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날 아이들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내일 가야지, 모레는 꼭 가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았더라면, 이 말을 매일 합니다. 후회는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 스며든다. 말의 후회, 선택의 후회, 관계의 후회, 그 후회들이 쌓여 우리 가슴을 무겁게 만든다. 후회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손이다. 그 손이 놓지 못할수록 우리는 현재를 잃는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뒤를 돌아보며 걷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고 결국 넘어지고 만다. 후회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지금 떠오르는 어떤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를 잠시 바라보라. 그 후회가 얼마나 오래 마음에 머물렀는지, 그 후회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만들어냈는지 조용히 느껴보라.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 힘이 강할수록 우리는 과거에 갇힌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다.
밤이 깊어질수록 후회는 더 선명해진다. 낮에는 바쁜 일상이 그 마음을 가려주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는 후회가 온전히 드러난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우리는 혼자 그 후회와 마주한다. 그 마주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겁다. 후회는 우리를 시간 속에 가둔다.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우리를 묶어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 지점을 수없이 되돌리고 수없이 다시 살펴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일. 그것이 후회가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시간도 되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간 물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바라보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후회를 대하는 첫걸음이다. 지금 이 밤 후회가 떠오른다면 그 후회를 억지로 밀어내지 말라. 그저 후회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라. 바라보는 동안 후회는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 후회의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후회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용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 보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후회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후회는 과거의 일이지만 후회하는 마음은 현재의 일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후회를 느끼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후회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후회를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몫이다. 후회는 무겁지만 우리가 후회를 무겁게 만든다. 후회 자체는 그저 흘러가는 감정일 뿐이다. 우리가 그 감정에 의미를 더하고 이유를 붙이고 자책을 얹을 때 후회는 무거워진다. 그러나 후회를 그저 후회로만 둘 수 있다면 그 무게는 한결 가벼워진다. 밤의 고요 속에서 후회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후회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후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후회는 언젠가 저절로 흘러간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라. 그 숨과 함께 후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을 내쉴 때 후회도 함께 흘러나간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숨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숨을 따라가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밤이 깊어지는 동안
후회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리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후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다. 후회가 무거운 이유는 후회 자체 때문이 아니라 후회 뒤에 따라오는 자책 때문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자책은 후회를 도구로 바꾼다. 단순한 아쉬움이 깊은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자책이 시작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벌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나를 공격하고, 지나간 선택으로 지금의 나를 부정한다. 자책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아무리 자신을 탓해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자책은 현재의 나를 갉아먹는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용기를 빼앗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 자책은 과거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파괴하는 것이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이지. 그 말은 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고, 아버지 자신도 그 말을 20년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위로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못할까가? 자책은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찾아온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한다. 반복할수록 자책은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어떤 분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50년째 후회하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겁이 많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을까? 나는 왜 항상 기회를 놓칠까가? 그분은 자신을 겁쟁이라고 부르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자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그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자책은 단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만 조금씩 병들어 갔습니다. 자책의 독은 천천히 퍼진다. 처음에는 그 순간만 후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항상 그래.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자책은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낙인으로 만든다. 그 낙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본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을 자신의 불효라고 생각하며 10년째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어. 한 번의 실수를 자신의 전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날 아이들이 아팠어. 병원에 가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책은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라고 속삭입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 준 말을 20년째 자책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됐을까? 나는 왜 항상 화를 내는 걸까? 나는 남편 자격이 없어. 그 남편은 수없이 사과했고 아내도 진작에 용서했지만 그 자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책이 용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과거에 가둔다. 자책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책은 마음의 힘을 빼앗아 새로운 시도를 두렵게 만든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삶을 작게 만든다. 자책의 악순환은 이렇다. 후회한다. 자책한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용기를 잃는다.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 기회를 놓친다. 다시 후회한다. 이 악순환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다.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한 선택을 70이 넘은 지금까지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자책이 50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분의 삶 전체가 후회로 물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책은 현재의 행복마저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좋아도 과거의 자책이 그것을 가립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책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책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자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벌입니다. 그 벌이 정당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지금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책은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책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과거만 보게 만들고 지금을 잃게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했던 말을 매일 밤 되새기며 스스로를 벌합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딸을 상처 주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어머니는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사랑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책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책은 우리의 전부를 한 번의 실수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좋았던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 실수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바뀔 수 없어. 너는 항상 그럴 거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입니다. 실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입니다. 실수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자책은 배움을 가로막습니다. 자책하는 동안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자책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말을 자책하며 10년 넘게 우울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울은 자책이 만든 병입니다. 자책이 깊어지면 우울이 찾아오고 우울이 깊어지면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자책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자책의 독에 병들어 갑니다. 그러나 자책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자책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책을 계속할 것인가? 자책을 멈출 것인가?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책해 온 사람은 자책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책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책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그 독을 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책을 멈추는 첫걸음은 자책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자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자책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자책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자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책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책의 독을 중화시킵니다. 지금 천천히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한 번 더 말해보세요.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자책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이 말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자책의 독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책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책이 막고 있던 삶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보라.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어리석었는가?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는가? 아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 순간을 살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더 나은 선택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분명해 보이는 길도 그 당시에는 안개 속처럼 흐릿했을 것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다. 그 순간 우리는 그때 가진 것만으로 선택했다. 그 순간의 지식,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상황, 그 순간의 두려움과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여 그 선택을 만들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그 어머니는 딸을 미워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어서 반대한 것입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방법이 서툴렀을 뿐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바쁘다고 말했던 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빴고 다음에 더 긴 통화를 하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 남편도
아내를 아프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을 뿐 아내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완벽하게 대처할 여유가 없었고 모든 것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순간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 따라 일어나고 흐름 따라 사라진다. 그 순간도 일어날 흐름이 있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혼자 만든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이 만나 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 조건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만약 조건 하나라도 달랐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맞았기에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았던 그분도 겁이 많아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고 그때 그분에게는 그 선택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선택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못했던 그 며느리도 불효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팠고 병원에 가야 했고 다음 날 가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끌만한 일도 우연이 아니다. 후회하는 그 일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 일어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순간의 나를 보라. 지금의 눈이 아니라 그 순간의 눈으로 보라.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라.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 순간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비록 부족했지만 그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순간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 순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그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려면 그 순간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딸을 사랑했다. 사랑했기에 걱정했고, 걱정했기에 반대했다. 방법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바쁘다고 말했던 그 아들도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바빴다.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긴 통화를 하려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해할 때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좋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했고, 서툴렀고, 부족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실수한다. 실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실수를 붙잡고 평생 자책하며 살 수도 있고, 실수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배우며 살 수도 있다. 같은 실수지만 대하는 방식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순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었다. 그 순간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경험이 적었고, 지혜가 부족했고, 인내심이 약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 순간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했을 뿐이다. 그 성장은 그 순간의 실수 덕분에 가능했다. 실수가 없었다면 배움도 없었을 것이고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순간의 나를 미워하지 말라. 그 순간의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사람이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부족했지만 최선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순간을 돌아보며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후회는 조금씩 풀린다. 자책도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 자리에 이해가 자리 잡는다. 이해는 후회를 용서로 바꾼다. 용서는 과거를 놓게 만든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보인다. 지금 천천히 그 순간의 나를 떠올려 보라. 멀리서 바라보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 순간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툴지만 진심이다.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라. 그 모습을 인정하라.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그 순간에 나에게 건네라.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부족했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말이 마음에 닿으면 후회는 조금씩 녹아내린다. 첫 번째 빛이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다. 그 빛은 작지만 분명하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다. 후회의 밤이 조금씩 밝아온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지만 어둠만은 아니다. 첫 번째 빛이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한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 모든 순간은 필요했기에 왔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실수처럼 느껴지는 선택도, 그 순간은 반드시 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 삶의 깊은 이치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 삶은 흘러간다. 후회하는 그 순간도 그 연결의 일부였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순간이 모였어 만들어진 존재다. 좋았던 순간만이 아니라 후회하는 순간도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킨 스승이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배울 수 없었을 것이고,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깊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배움이었지만 배움은 배움이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그 어머니는 그 일로 10년을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바쁘다고 말했던 그 아들도 그 일로 깊은 후회를 겪었지만 그 후회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나중이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뒤로 그 아들은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 남편도 그 일로 20년을 자책했지만 그 자책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관계를 지키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천천히 익혔습니다. 그 배움이 없었다면 남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켰다. 고통이 우리를 깊게 만들었고, 실수가 우리를 지혜롭게 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지금처럼 단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회가 우리를 키웠고,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했고, 실수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빚어냈다. 좋았던 순간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도 지금의 우리를 이루는 조각들이다. 그러니 후회하는 그 순간을 미워하지 말라. 그 순간도 우리의 일부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워라. 후회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보지 못하면 후회는 그저 후회로 끝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본다면 후회는 성장의 씨앗이 된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어둡고 답답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린다. 후회도 그렇다.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더 깊이 자라게 했다. 모든 경험은 자산이다. 기쁜 경험도, 슬픈 경험도, 후회하는 경험도 모두 우리 삶의 자산이다. 그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과거를 원망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미래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다. 같은 경험이지만 쓰임이 다르면 의미도 달라진다. 후회를 자책의 도구로 쓰지 말고 성장의 자양분으로 쓰라. 그 순간이 가르쳐 준 것을 지금에 적용하라. 그것이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길이다. 나무를 생각해 보라.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하게 키운다. 가을이 오면 그 잎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긴다. 나무는 떨어지는 잎을 후회하지 않는다. 조금 더 붙잡을 걸, 조금 더 푸르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잎이 떨어질 때가 되면 조용히 떨어뜨린다. 그것이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떨어진 잎은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를 키우는 걸음이 된다. 떨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무는 이것을 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지나간 순간은 떨어진 잎과 같다. 다시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순간이 우리를 키운 자양분이 된다. 떨어진 잎을 붙잡으려 하면 나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도 없다. 떨어뜨려야 다시 자랄 수 있다.
있다. 나무는 겨울을 후회하지 않는다. 겨울은 춥고 어둡고 외롭지만 나무는 그 겨울을 견딘다.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겨울을 겨울로 받아들인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다는 것을 나무는 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따뜻한 봄이 온다. 우리 삶에도 겨울이 있다. 힘들고 어둡고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면 봄이 와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 봄은 더 깊이 느껴진다. 구름을 떠올려 보라.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흐른다. 한 번 지나간 하늘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구름은 아까 그 하늘이 더 좋았는데,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갈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하늘 위를, 지금 이 모양으로 조용히 흘러갈 뿐이다. 구름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바람이 부는 대로 흐른다. 그것이 구름이 자유로운 이유다. 우리도 구름처럼 살 수 있다. 지나간 순간에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삶은 가벼워진다. 구름은 때로 비가 되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을 구름은 후회하지 않는다. 비가 될 때가 되었기에 비가 될 뿐이다. 떨어진 빗물은 땅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 끝이 아니라 순환이다. 우리 삶도 순환한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후회하는 그 순간도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곳에 도달할 수 없다. 계절을 생각해 보라. 계절은 언제나 흐른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계절은 봄을 조금 더 붙잡을 걸. 여름이 너무 일찍 갔어.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 제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나고 다음 계절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계절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봄은 여름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름은 가을을 원망하지 않고, 가을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자연의 조화다. 우리 삶에도 계절이 있다. 성장하는 봄, 활동하는 여름, 정리하는 가을, 쉬어가는 겨울. 모든 계절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 없어도 삶은 완성되지 않는다. 지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지 말라.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땅 속에서 뿌리는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다. 계절은 순서대로 흐른다. 여름 다음에 갑자기 봄이 오지 않는다.
겨울을 건너뛰고 봄으로 갈 수 없다. 모든 계절을 차례대로 지나야 한다. 우리 삶도 그렇다. 힘든 시간을 건너뛸 수는 없다. 그 시간을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후회하며 멈춰 있으면 계절은 지나가지 못한다. 받아들이고 흘러가면 다음 계절이 찾아온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과거의 나도 변했고, 과거의 상황도 변했고, 과거의 마음도 변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포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다. 그러니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과거의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된다. 변화는 후회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그것은 변해 있기 때문이다. 후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은 흐른다.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이다. 흐르게 두면 그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모든 순간은 필요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후회했던 순간도 모두 필요했기에 왔다.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나간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후회는 저절로 사라진다. 감사는 후회를 녹이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다. 그 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후회는 감사로 바뀐다. 감사로 바뀐 후회는 더 이상 후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킨 스승이 된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라. 그 숨 속에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담겨 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후회했던 순간도 모두 이 숨 속에 녹아 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 이 숨을 만들었다. 숨을 내쉴 때 그 모든 순간에 고마움을 보내라. 그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 하나가 후회를 평온으로 바꾼다. 모든 것은 흐름이고 모든 흐름은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라. 그 순간은 반드시 필요했기에 왔다. 알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후회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해야 마음이 바뀐다. 천천히 하나씩 해보라.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실천이 쌓여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한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천히 하나씩 자신의 속도로 해보라. 첫 번째, 호흡으로 돌아오기.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숨으로 돌아온다. 후회는 과거에 있지만 숨은 지금 여기에 있다. 후회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라.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라. 숨이 나가는 길을 따라가 보라. 이것을 10번 반복하라. 10번 호흡하는 동안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는다. 숨은 생각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후회를 바라볼 수 있다. 후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보는 것이다. 보는 순간 우리는 후회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다. 아침에 일어났어. 10번 호흡하고 밤에 자기 전에 10번 호흡하라.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10번 호흡하라.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두 번째, 후회 일기 쓰기. 종이에 후회를 적어보라. 어떤 일을 후회하는지, 왜 후회하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천천히 적어보라. 글씨가 예쁠 필요는 없다. 문장이 매끄러울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음속 생각을 종이 위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다 적었으면 그 아래에 이렇게 써보라. 그 순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라. 소리 내어 읽어도 좋다. 마음속으로 읽어도 좋다. 읽는 동안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정말 최선을 다했나? 정말 용서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괜찮다. 의심이 들어도 좋다. 그냥 계속 써보라. 매일 밤 후회 일기를 써보라. 일주일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것이다. 한 달이 지나면 후회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다. 석 달이 지나면 후회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과거 자신에게 편지 쓰기. 후회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그때의 나에게 나는 지금의 너를 이해해. 그때 너는 정말 힘들었지.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어.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너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보라.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천천히 읽어보라. 읽는 동안 눈물이 날 수도 있다. 괜찮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이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흘러나오게 두라. 막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라. 눈물이 마르고 나면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다. 이 편지를 자주 꺼내 읽어보라.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보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네 번째,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하는 5단계. 이것은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이다. 천천히 따라해 보라. 첫 번째 단계, 인정하기. 그 일이 있었다. 후회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바꾸려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냥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라. 나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바쁘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 느끼기.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이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 떠올려 보라. 화가 났었는가? 두려웠는가? 걱정되었는가? 불안했는가? 그 감정을 느껴보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라. 나는 그때 딸이 걱정되었다. 나는 그때 정말 바빴고 피곤했다. 나는 그때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라. 세 번째 단계, 이해하기.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순간의 나를 이해하라. 그때 나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이었다. 나는 딸을 사랑했기에 걱정했다. 나는 다음에 더 긴 통화를 하려고 했다. 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지만 아내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라. 네 번째 단계, 배우기. 그 일로 나는 이것을 배웠다. 그 일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라. 후회 속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찾아보라.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다. 나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배움을 찾아보라. 다섯 번째 단계, 적용하기. 그 배움을 지금에 쓴다. 배운 것을 지금 삶에 적용하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나는 지금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둔다. 나는 지금 화가 날 때 숨을 쉬고 말을 고른다. 이렇게 지금을 바꾸라. 이 5단계를
천천히 따라가 보라.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좋다. 하루에 하나씩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5번째, 용서의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아보라.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라.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라. 후회하는 그 순간의 나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멀리서 바라보라. 그 순간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툴지만 진심이다. 그 모습을 보라. 그리고 천천히 말해보라.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한 번 더 말해보라.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이 말을 10번 반복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다. 괜찮다. 계속 반복하라. 반복할수록 이 말은 진심이 된다. 10번 반복하고 나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명상을 매일 밤 해보라. 일주일만 해도 마음이 달라진다. 이 모든 실천이 쉽지는 않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계속하라. 변화는 천천히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서 온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밤 후회를 떠올리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실천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후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하루에 한 번씩만 후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후회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는 후회를 놓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후회가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가끔 떠오르지만 금방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천의 힘입니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바뀝니다. 바뀐 마음은 삶을 바꿉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신의 속도로 해보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면 반은 이룬 것이다. 오늘 밤부터
하나를 선택해서 해보라. 호흡이든, 일기든, 편지든, 명상이든,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라. 일주일 후,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다. 실천은 후회를 지혜로 바꾸고,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고, 과거를 자산으로 바꾼다. 지금 이 순간 실천을 시작하라. 천천히 하나씩. 그것으로 충분하다. 후회를 놓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슴이 가벼워진다. 숨이 깊어진다. 세상이 밝아진다. 후회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말을 20년간 후회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이지. 그 말 한마디가 아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아버지는 20년 동안 그 말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이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매일 밤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말은 거칠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아들이 실패해서 마음이 아팠고 그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나는 서툴렀지만 아들을 사랑했다. 이 깨달음 이후 가슴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20년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후회를 놓았다고 해서 아들과의 관계가 당장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후회를 놓고 자신을 용서했을 때 그 평온한 에너지가 아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후회를 놓는 것은 기적을 부른다.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기적이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기적. 그 자유가 삶을 바꾼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것을 10년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후회 일기를 쓰고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매일 밤 용서의 명상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나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곁에 못 있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저를 용서할게요. 어머님도 저를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10년의 무게가 흘러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후회를 놓는 순간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같은 풍경이지만 더 밝고 더 넓고 더 아름답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세상도 자유롭게 보인다. 후회는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보이지 않는 감옥. 그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긴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열쇠를 던져버렸다. 그러나 문은 언제든 열 수 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그 열쇠는 용서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문이 열린다. 감사로의 전환. 후회를 놓으면 후회는 감사로 바뀐다.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그 어머니는 후회를 놓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딸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서툰 방식으로 사랑했을 거예요. 후회가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바쁘다고 말했던 그 아들도 후회를 놓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요. 지금은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둬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뒤늦게 배운 거죠. 고통이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후회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후회는 무겁지만 감사는 가볍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감사는 지금을 산다. 후회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넓게 만든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게. 과거든 미래든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후회를 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차 한 잔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유의 느낌. 후회를 놓으면 자유를 느낀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 후회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후회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는다.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것이다. 후회를 놓는 순간 우리는 날아오른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몸으로 하늘을 난다. 그 자유로움, 그 가벼움, 그것이 해방이다. 후회하지 마라. 모든 순간은 필요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후회를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다.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후회를 놓아보라. 천천히, 부드럽게, 조용히 놓아보라.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손을 펴는 순간 후회는 바람처럼 흘러간다.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는다. 어떤 분은 50년간 후회하며 살았지만 실천을 통해 후회를 놓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5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를 놓으면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후회한 시간이 길든 짧든, 지금 이 순간 놓으면 됩니다. 놓는 순간 자유는 찾아옵니다. 후회를 놓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과거의 짐을 벗고 지금을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 밝아지고 맑아지고 생기가 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무겁던 목소리가 가벼워지고 작던 목소리가 커진다. 그 사람의 걸음이 달라진다. 느렸던 걸음이 빨라지고 무거웠던 걸음이 가벼워진다. 후회를 놓으면 사람 전체가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고 삶도 바뀐다. 이것이 해방의 힘이다. 후회를 놓는 순간 우리는 진짜 우리가 된다. 과거에 묶인 우리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두려움에 갇힌 우리가 아니라 자유로운 우리, 자책하는 우리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그것이 진짜 우리다. 후회를 놓고 진짜 나를 만나라. 그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라. 후회를 놓는 숨이다. 숨을 내쉴 때 후회도 함께 흘러나간다. 한 번 더 들이쉬어 보라. 자유를 들이마시는 숨이다. 숨을 내쉴 때 평온이 온몸에 퍼진다. 이 숨과 함께게 우리는 자유롭다. 후회하지 마라. 모든 순간은 필요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후회를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다. 과거로부터, 후회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날아오른다. 가볍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이것이 해방이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평화다. 후회를 놓고 자유를 맞이하라.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삶이 시작된다. 후회를 내려놓은 자리에 고요가 찾아온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 가슴이 가벼워지듯 후회를 흘려보낸 뒤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다. 후회가 사라진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이 자리 잡는다. 과거가 떠난 자리에 현재가 돌아온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어떤 사람은 50년간 후회를 안고 살았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달았다. 그 말은 나의 일부였고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이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돌덩이가 사라졌다. 그는 자유로워졌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좋았던 순간도, 후회스러운 순간도 모두 나의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넘어지기도 했고, 일어서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 후회할 것이 없다. 다만 감사할 뿐이다. 오래된 가르침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을 들이쉬라. 그 숨결 속에 지금이 있다. 숨을 내쉬라. 그 숨결 속에 과거가 흘러간다. 후회를 내려놓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지금을 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의 눈빛은 맑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앞을 본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발 딛고 있는 자리를 보는 것이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진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것이다. 후회를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평생의 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 순간은 필요했다. 그 말과 함께 후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진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오래된 후회를 안고 잠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그 순간은 필요했다. 너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숨이 흐르고 있다. 후회를 내려놓은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가볍게, 자유롭게, 고요하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후회가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된다. 호흡으로, 현재로, 이 가르침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하면 된다. 그 순간은 필요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 말과 함께 우리는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간다. 후회를 내려놓는 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 단순함 속에 가장 깊은 자유가 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라. 그 숨결 속에 후회를 실어보내라.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 그곳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